가위바위보를 좋아하는 22살 태훈이. 그림과 글 박상미. 펴낸 곳 꿈꾸는 인생. 내 인생의 동반자. 엄마, 오래간만에 러브레터 치즈바이트 피자 시켜주세요. 이런 바이트 피자는 처음이지만 오래간만에란 말에 기특해서 웃음이 나온다. 러브레터 치즈바이트는 구할 수 없으니 아들과 뽕뜰하게 리치바이트 피자로 타협을 봤다. 아들은 내가 바이트 부분을 먹고 있으면 눈치를 보며 불안해한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피자에 시선을 고정시키곤 불만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엄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은 아까운 내 아들은 발달지체 장애아이다. 아들은 같은 말과 질문을 반복하며 혼잣말을 계속하고 성대모사를 즐기며 가위바위보와 버스 타는 것, 해초온 검정색 후드 티셔츠, 모는 채, 아는 채 하는 것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좋아한다.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일을 다 외우고 달력에는 그날 입을 옷 색깔을 미리 칠해놓는다. 그리고 치명적으로 방귀 조절이 안 된다. 아직도 말하는 것이 더디지만 나는 그 특유의 뉘앙스와 표현들이 예뻐서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적어두었다가 그날의 장면과 함께 일기를 쓰고 있다. 한때는 내게 원수 같은 아들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한때는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만 하는 인연이었고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이자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쏟아낸 눈물 속에서 철없던 엄마는 아들로 인해 철들어가고 있다. 2018년 봄 박상미. 혼자 이 길을 걸어왔다면 내게 주어진 길이기에 꾸역꾸역 걷기는 했겠지만 무척 외로웠을 것이다. 지난 걸음을 돌아보면 늘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그들은 내 무거운 마음을 귀와 마음으로 들어주고 기꺼이 나와 함께 길을 걸어주었다.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아이를 키울 수 있었고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살 수 있었다. 고맙고 감사하다. 그새 이만큼이나 뒤처졌네.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 마음을 놓을 수 없던 때가 있었는데 세월 참 빠르다. 혼자 저만치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에 어쩐지 맘이 시큰거린다. 태훈아, 같이 가자. 지나야 하는 시간. 얼굴에 난 여드름을 거울을 보며 내내 짜고 뜯고 거울로 자꾸 자신의 측면을 보길래 커다란 손거울을 사줬더니 매일 들여다본다. 좋아하는 옷을 입고 패션쇼를 하기도 하고 늘 보던 이모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더니 긴 머리의 여인들을 보면 힐끔힐끔 그것도 너무 티나게 반응을 한다. 태훈이와 비슷한 친구들이 겪은 사춘기에 대해 그동안 들어왔던 터라 미리 걱정이 앞섰다. 하루는 태훈이와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남자와 여자가 가고 있었다. 태훈이가 아슬아슬하게 그들의 뒤를 쫓아가는 듯 아닌 듯 그들 가까이 붙는 모습이 보여서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봐 미리 차단하고자 태훈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우리를 보더니 앞서가던 남자가 한마디 한다. 장애인인가 봐.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차라리 그렇게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서 다행이다 싶었다. 태훈이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게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집 앞 마트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
마트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나눈 터라 태훈이는 태훈이대로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놔두고 나는 내 볼일을 보며 태훈이의 행동을 보고 있었다. 짧은 치마에 긴 머리를 양갈래로 딴 키 큰 아가씨를 태훈이가 티나게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모습이 보여서 태훈이 곁으로 갔다. 그 아가씨 옆에는 함께 온 남자가 있었다. 남자가 태훈이에게 한 소리 던질 것 같은 느낌에 미리 태훈이에 대해 설명을 하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자는 바로 욕으로 대답을 했다. 큰 소리가 오가며 싸우는 것을 싫어하고 불안해하는 태훈이 때문에 그 남자가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랐는데 막상 남자가 자리를 떠나자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눈물을 누가 볼까봐 어서 마트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쉽게 말을 듣지 않았다. 그만 울어. 그만 울고 빨리 나가. 라고 속으로 나를 다그칠 뿐이었다. 태훈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은 저지른 일이나 어떤 행동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다 이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들이 더 많다는 것 또한 알게 됐다. 태훈이 안경의 비밀. 새학기가 되면 평소보다 심장이 더 두근거린다. 태훈이가 사고를 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태훈이를 따라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나마 등하교시켜주는 버스가 있고 버스 안에는 항상 선생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었다. 태훈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은 내가 개인적인 볼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여러 긴장이 있긴 하지만 태훈이가 학교를 다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임이 분명했다. 등교를 시킬 때는 신호등 하나가 더 생기는 거리도 매우 부담스러운데 집 앞이던 버스 타는 장소가 갑자기 바뀌는 일이 있었다. 염려와는 달리 그런대로 적응하며 사고 안 치고 무사히 넘어가나 싶더니 통학 보조원 선생님께 전화가 왔다. 태훈이가 차 안에서 어떤 친구의 안경을 휘어놓았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안경을 쓴 아이가 다치지는 않았나 하는 것이었다. 천만다행으로 아이는 괜찮았다. 그 친구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고 휜 안경을 보상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일 줄 몰랐다. 그 사건은 태훈이가 안경에 꽂히는 계기가 되었다. 한 가지 문제가 시작되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문제 행동에 나는 늘 작아져 있었다. 약까지 먹이며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문제 행동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도대체 왜일까? 며칠 후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다. 선생님, 태훈이가 사고를 쳤나요? 괜찮으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미안해하시며 도대체 선생님이 미안해할 일이 무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다. 태훈이가 1살 위 형의 안경을 또 부러뜨린 것이었다. 에이고, 이놈의 새끼를. 그 형의 아버지께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쉽게 화가 풀리지 않으신 듯해서 통화가 꽤 길어졌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사고친 아이의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듭 사과하는 것. 상대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속상한 마음을 들어주는 것 뿐이었다. 나중엔 미안하셨는지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시며 안경값은 받지 않겠다고 극구 사양하셨다. 이런 일을 겪을 때면 가끔씩 내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내 아이가 저지른 일 앞에서 부모가 자존심을 챙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에 나는 늘 상대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미안함을 전했고 쉽게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상처를 입었다.
내가 욕먹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다고, 내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피해 학생의 부모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나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느끼곤 했다. 아, 내 자존심이 아직 다 죽지 않았구나. 또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로서 피해를 준 입장에 자주 서는 우리가 이렇듯 입장이 바뀌었을 때 나타내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나라면 어떻겠을까? 이러한 복잡한 심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한 가지는 누구도 다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감사였다. 그 후로 한동안 학교를 잘 다니는가 싶더니 이젠 하다하다 학교 남자 선생님의 안경을 또 해먹고 말았다. 죄송하다는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을 만큼 괴로운 나를 선생님은 이해해 주셨고 태훈이의 행동을 함께 걱정해 주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훈이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안경을 부러뜨리지 않는다. 태훈이가 그 행동을 멈추도록 도와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안경이다. 안경과 관련해 일으키는 이 행동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고민하다가 태훈이에게 알 없는 안경을 씌워주었다. 그래, 너도 한번 안경을 써봐라 하는 마음이었다. 안경을 씌워준 이후 안경을 부러뜨리는 일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단순히 안경 효과라기보다 반복된 교육의 힘도 컸다고 생각한다. 친구들 안경 부러뜨리면 안 돼. 엄마랑 약속해. 버스에 태울 때마다 나는 태훈이와 약속을 했고 태훈이가 약속을 어기면 또다시 약속을 하고 기다려줬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니 어느새 태훈이는 따로 손가락을 걸며 다짐을 받지 않아도 남의 안경에 손을 대지 않게 되었다. 태훈이로 인해 안경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 정말 죄송했어요. 지금도 안경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하고 싶은 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1층에 사는 한 아기 엄마가 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사무실 분위기는 아기 엄마의 이야기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다. 사무실에 계신 분은 아기 엄마네 방충망을 찢어 누군가 방 안을 들여다봤다는 제보와 아파트 번호키들을 망가뜨린 제보를 함께 묶어 말했고 그 두 가지는 모두 태훈이를 향해 있었다. 나는 아기 엄마와 통화를 했다. 아기 엄마는 태훈이가 한 일이라고 단정한 채 자신이 겪은 일과 놀란 마음에 대해 계속 말을 이어갔다. 태훈이가 사고를 자주 치는 것은 사실이라 그동안 난 거의 모든 상황에서 상대를 이해하며 참기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에 의문이 들었다. 태훈이가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듣기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태훈이의 엄마로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이 됐다. 우선 마음을 가다듬고 머릿속으로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다시 아기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만약 제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사과드릴게요. 아기랑 많이 놀라셨겠어요. 실은 제 아이는 장애를 가졌고 사춘기가 왔어요. 그런데 제 전화번호랑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기 엄마는 누군가 방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처음 본 날은 무서워서 나오지 못했다가 그날 또 인기척이 나자 이번에는 범인을 잡으리라 다짐하고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아이가 있었고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 우리 집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나는 태훈이에 대해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랬군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방충망을 칼로 찢어서 안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의 지능을 가진 아이가 아니에요. 그녀는 내 말이 끝나자마자 화를 내며
경찰을 부르려고 했는데 참았고 참고 있는 자신의 행동을 친구들이 나무랐으며 CCTV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말로 앞서갔다. 안 되겠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말씀드리며 방충망 값을 물었다. 아이 엄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손으로 방충망을 찢는 흉내를 내며 태훈이에게 물었다. 태훈아, 태훈이가 방충망 이렇게 했어? 안 했어요. 아기 엄마는 태훈이가 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니 일단 방충망 값을 준비해 태훈이의 손을 잡고 1층으로 내려갔다. 태훈이를 본 아기 엄마는 태훈이가 맞다고 했다. 아기 엄마는 멀리서도 눈에 띌 노란 머리에 아주 예쁘장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태훈이가 반할만 하네요. 아기 엄마를 보고 나니 상황이 그려졌다. 길에서 마주친 이후 아마 몇 번인가 태훈이가 아기 엄마를 따라갔을 것이고 그래서 집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그 집 앞을 서성이다 인기척에 나온 아기 엄마가 본 것이고 태훈아, 인사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죄송하다고 하는 태훈이 옆에서 나도 같이 아기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우리 아이를 위해 혼을 내달라고 말했다.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방충망을 칼로 찢는 일은 태훈이의 지능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건 엄마인 나만 아는 사실일 뿐. 그래서 그래, 차라리 이것을 예방 차원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자는 그런 마음이었달까? 아무튼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길싸움. 태훈이가 사고를 칠까봐 노심초사하며 몸도 마음도 아이와 밀착해 있다 보니 오히려 아이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음의 거리를 두고 엄마지만 태훈이의 선생님이 되어보기로 했다. 치료실에 가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 선생님은 거의 매 순간 태훈이와 붙어있는 나보다 태훈이를 더 잘하셨고 내가 태훈이에 대해 몰랐던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다. 나는 태훈이를 가르치는 선생님께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었다. 태훈이의 장애와 장애아의 엄마의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들이 있다. 어떤 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않기, 대화 많이 하기, 아이의 시간을 기다려주기, 너 때문에 라고 원망하지 않기, 소리 지르지 않기, 인격적으로 대하기, 섬기기. 나와의 약속을 지키며 나부터 바뀌자고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변화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생각하는 의자였다. 그날도 태훈이와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계란을 냉장고 벽에 다 던져버린 것이다. 순식간에 굳어가는 계란을 닦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태훈이를 생각하는 의자에 앉혔다. 그러나 순순히 앉아있을 태훈이가 아니었다.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자기 얼굴을 때리고 눈물과 콧물을 자기 얼굴에 다 비비고 난리가 아니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선 내 머리채를 잡고 나를 끌기 시작했다.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내 머리카락 한 움큼이 아이의 손가락 사이에 끼어 있었다. 질질 끌려가기를 몇 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한 아이를 진정시키고 얼굴을 닦아놓으면 바로 코를 풀어서 얼굴 전체에 불안듯이 또 발라댔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자 날은 저물었고 방바닥엔 내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었다. 길고 긴 기싸움에 우리 둘 다 힘이 빠졌다. 깨끗해진 얼굴로 잠든 태훈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이 삶을 나는 놓고도 싶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썼다. 태훈이와 나를
한나란 씨의 1초도 틀리지 말고 함께 데려가 달라고. 우리 사이좋게 걸어가자. 엄마가 노력할게. 그러니 태훈아, 너도 엄마를 좀 봐줘.